자, 10번 문제. 기업과 니은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조직은 관료제고요. 유연한 조직이면 탈관료제죠. 됐나요? 자, 그러면 1번 선지. 자, 기억은 관료제는 탈관료제보다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크다. 중간관리층 맞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관료제는 자 탈관료제에 비해서 구성원이 교체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다.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하나 빠진다고 해서 조직 무너지지 않아요. 그죠? 조직의 안정성이 관료제의 장점 맞고요. 3번. 탈관료제는 관료제와는 달리 과업 수행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예측 가능성이 높다,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관료제죠. 관료제.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고, 자 4번. 승진에서 연공서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탈관료제는. 그죠?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건 관료제. 능력 중심인 게 탈관료제. 아시겠죠? 맞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환율 문제인데요. A군은 지금 엔화의 환율이 관심이고요. 그 다음에 B군은 달러와의 환율, 원달러 환율이 관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A군은 자, 예를 들어서 100엔을 자, 1만 엔을 구입하는데, 그죠? 자, 달러화를 구입하기 위한 자, 매달 지불해야 되는 원화의 양을 이렇게 변화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1만 엔을 구입할 때 9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0만 원을 줘야 된대요. 아하,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 원 엔 환율로 얘기한다면 원화 약세, 엔화 강세죠. 저는 환율을 부등으로 풀어버리니까, 강세로 풀어버리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달러를 구입할 때는 많이 줬다가 조금만 줘도 돼요. 그죠? 그러면 원화 강세, 달러 약세예요. 자, 됐나요? 됐어요? 다시 한번. 원화 그러면 약세, 그 다음에 엔화에 비해서는 약세,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해서는 강세. 그죠? 그러면 제일 센 게 엔,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달러입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자, 원인까지를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환율 문제 치고는 만만치 않게 나왔는데, 자, 원 엔 환율로 한다면 원 엔 환율이 뭐예요? 환율 상승이고요. 원 엔 환율이 자, 상승했으니까 원화가 약한 거죠. 그 다음에 원 달러 환율로 얘기한다면 환율의 하락입니다. 또는 인하. 환율이 떨어진 거예요. 자, 봐요. 자, 1번 선지 가장 옳은 것. 자, 엔화의 수요 감소예요.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가격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환율이 인하돼야 돼요. 환율 인하됩니다. 그러면 기억의 요인이다. 환율 상승의 원인이다. 아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달러와의 공급 감소예요. 공급 감소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환율의 상승입니다. 환율 상승을 시키는 요인인데 환율 하락의 요인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니은번 틀렸고요. 2번도 틀렸고. 그다음 3번. 자, 기억은 우리나라 대일 상품 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자, 원화가 약할 때 수출이 잘 된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해진다. 그죠? 그래서 상품 수지를 개선하는 자,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4번. 니은은 원화가 세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유학 경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죠. 아시겠죠? 그래서 환율 문제는 강세로 푸시고 그것의 원인을 조금만 객관식으로 나온 거 적용하는 것만 조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12번 문제. 자, 선거구 제도인데 한 선거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하니까 이건 소선거구 제도고요. 자, B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거니까 중대선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장단점 또는 특징들 비교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문제. 자, 그러면 A 방식에 비해서 B 방식에도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에 반영된다고 했는데 A 방식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중대선거구는 거기에 비해서 사표가 감소하고, 자, 따라서 A 방식에 비해서 B 방식에도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거 사표 때문에 맞는 거예요. 기업번 좋고요. 그다음에 니은번. 일반적으로 A 방식에 비해서 B 방식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한다. 사표는 A가 많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B 방식보다 A 방식이 양당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자, 여기는 몇 명씩 뽑아요? 한 명 뽑아요. 그러니까 거대 정당들한테 유리해서 양당제로 간다. A 방식에 대해서 양당제를 촉진한다. 그 다음에
네 1번. B방식 중대선거구제가 A방식에 비해서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는데 자, 선거 비용이 적게 드는 거는 구역이 좁은 A방식이죠. 여기는 구역이 넓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 선거구역이 좁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비용, 여기만 선거운동하면 되지만 여기는 선거운동을 넓은 범위를 다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니까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갈게요. 자, 13번 문제는 그 정부 형태하고요. 대통령제 국가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제 국가에서 전국 상황을 추론하는 건데, 행정부 수반이 A당 소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T시기는, 그 다음에 정당제도까지도 연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T시기는 어찌됐건 간에 A당 소속의 대통령이 자, 전체 의석의 과반을 획득을 하지 못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여소야대요. 제1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겠어요. 과반수를 넘어야 돼요. 여대야소가 되려면. 여소야대고 T 플러스 1기를 보면 A당이 과반수를 넘었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대야소다. 또 하나. 자, T기에는 과반 정당이 없이 그만한 정당들끼리 의석을 다투고 있어요. 그 다음에 3개 이상이죠. 그래서 T기는 다당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는 C당과 기타 당이 있지만 합쳐봤자 3%밖에 안 되고 과반수 정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정당이 경쟁하는 주요 경쟁 정당이 되는 거죠. 적실성 있는 정당이. 그래서 양당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T시기에 비해서 T 플러스 1기에는 다수당의 횡포가 감소할 거다. 오히려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는 건 양당제죠. 과반수 넘은 정당에. 자, 됐죠? 그래서 1번 답이 될 수 없겠고 2번. 자, T 플러스 1기와는 달리 T기에는 연립정부가 구성된다. 연립정부 구성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제에 있을 수가 없다. 대통령이 2명입니까? A당 출신의 대통령과 B당 출신의? 아니죠. 연립정부 구성이라고 하는 건 내각제에 성립하는 거 틀렸고요. 3번. T기에 비해서 T 플러스 1기에는 행정부 수반의 법적 권한이 많아졌을 거다. 자, 법적 권한이 이런 어떤 의석 분포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헌법 개정하든지 그래야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정답은 몇 번? 4번밖에 없는데요. T 플러스 1기에 비해서 T기에는 다당제니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이 낼 가능성이 클 것이다. 다당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 형태에 따른 어떤 전국 상황 및 그죠? 그 다음에 정당 제도를 연결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시민단체, 이익단, 정당 중 하나라고 했는데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하나만 있죠. 그러면 A는 정당. 자, 그 다음에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하냐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했으니까 B는 시민단체. 그러면 나머지 하나 C는 이익집단. 자,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며 좋죠. 그 다음에 BC와는 달리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치 사회학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여기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A, B, C 모두 자, 정치 사회학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자, B는 A와는 달리 시민단체는 정당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으로 정치 과정에서의 투입 기능을 한다. 뭐가 틀렸어요? 달리가 틀렸어요. 자, 정당도 자발적으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 집단도 마찬가지로. 그죠? 3번.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등장한 집단은 C와 B 둘 다입니다. 달리가 틀렸어요. 마찬가지로. 그죠? 자, 자, 이제 BC입니다. 시민단체와 이익 집단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집단이다. 대의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시민단체 이익 집단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대의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정당. 그런 다음에 이런 정당을 중심으로 한 대의제, 간접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오니까 아시겠죠? 시민단체와 이익단을 결성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가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예죠. 아시겠죠? 정치 과정의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 이거 거의 숫자도 안 틀리고 저하고 많이 연습해 봤던 탄력성에 관련된 문제죠. 느낌이 와요? 가격이 뭐였어요? 10% 인상됐어요. 가격이. 그랬더니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가격 변화와 판매 수입이에요.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어찌됐건 간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비탄력적이에요. 비탄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탄력적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판매 수입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건 수요량의 변화, 가격 변화와 자 수요량의 어떤 변화가 일치하는 10% 가격을 올렸더니 수요량이 10%만큼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는 단위 탄력적입니다. 공식처럼 됐죠 이게. 근데 이제 하나만 구별하실 게 가격을 10% 올렸을 때 판매 수입도 그만큼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 버리면 이건 수요량의 변화가 전혀 없는 완전 비탄이다. 됐죠? 자 그러면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1번 A는 완전 비탄이죠. 보일러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정답 1번. 됐죠? 그 다음에 2번 B는 탄력적인 거는 가격 인상 후 보일러의 수요량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량은 한 20% 감소를 하게 되면 그래서 판매 수입은 10% 감소한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C는 가격 상승률이 수요량의 감소율보다 작다라고 본다. 봐요.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 변동률 분의 수요량의 변동률인데 이 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분자의 값보다 분노의 값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격 상승률이 수요량의 감소율보다 작은 게 아니라 더 크죠. 아랫값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아랫값이. 아시겠죠? 틀렸고요. 다음에 4번 D는 보일러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인 게 아니라 단위 탄력적이다.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반대 방향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문화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죠? 공유성, 학습성. 그죠? 자, 총체성. 자, 그 다음에 축적성, 변동성 중에서 한국인들은 김치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고 밥 생각이 간절해진다. 식당에서 라면을 주문할 때 당연히 김치가 나올 걸 기대한다. 뭐 하고 있어요? 김치를 다 줄 거라고 공유하고 있는 거죠. 물론 김치 먹는 거 배운 거죠. 엄마 아빠한테. 맞죠? 라면 먹는 거 배운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김치가 한국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뭐 한다? 공유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김치가 옛날 하얀 김치에서 빨간 김치로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아시겠죠? 무슨 얘기하고 있다? 공유성이에요. 공유성. 자, 문화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변화한다. 변동성이고요. 문화는 공유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식당 가서 라면 시키면 김치 주겠지. 아시겠죠? 기대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됐나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문화는 계승되면서 보다 풍부한 요소를 갖추게 된다. 이거는 축적성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화의 한 부분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어 변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총체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되게 얘기하는 바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문화의 속성에 관련된 주요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고 17번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노동 가능 인구수의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직장의 사정으로 자, 일자리가 없어진 갑은 자,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다가 뭐가 된 거예요? 실업자가 된 거죠. 그죠? 실업자가 된 거.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바뀐 거죠.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바뀐 거예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구직 활동을 하는 거죠. 자, 직장을 다니던 을이 학업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겠다. 그러면 취업자에서 뭐가 바뀐 거예요? 대학원에 진학하는 거예요. 학업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은 취업의 의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일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진 겁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제가 이거 안 해도 그죠? 뭐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식인데 이렇게 보시면 그죠? 취업자하고 실업자하고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했을 때 됐죠? 1번은 지금 현재 가는 이렇게 간 거예요. 취업자의 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취업자, 실업자, 그 다음에 여기를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하면 지금 나는 이렇게 간 거예요. 나는.
아시겠죠? 자, 그럼 풀어볼게요. 자, 1번 가의 경우에 이전보다 실업률이 상승하고 고용률을 하락한다 그랬어요. 자, 봐요. 그러면 자, 취업자가 실업자가 되면 실업률이라고 하는 건 이 둘의 값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값의 합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자, 이 실업자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실업률은 상승하고는 맞아요. 그죠? 그러면 고용률이라고 하는 건 이 전체 값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전체 값은 고정돼 있어요.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취업자가 1로 갔기 때문에 이 전체 값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하락한다 어때요? 맞죠? 됐죠? 가장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나의 경우에 실업률이 이전과 동일하고. 나의 경우에 지금 보면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실업률은 이것분의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이거 돼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분의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 실업률이거든요. 근데 취업자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졌으니까 이게 감소했어요. 이 분모값이. 이건 동일하고. 그러면 실업률은 증가하는 거죠.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고용률은요. 고용률은 이 전체에서 이거에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감소한다. 하락한다. 이건 맞고요. 그죠? 자, 그래서 2번은 틀렸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돼요. 만만치 않았어 이게. 3번. 갑은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갑은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그다음에 을은 취업자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었다. 그래서 3번 더 맞는 거고요. 됐죠? 그다음에 4번. 경제활동 참가율은 가의 경우에 이전과 동일하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 전체 값에서 이 둘의 값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이 전체에서 이 둘의 값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동일하죠. 맞고요. 그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이 전체 값에서 이 둘의 값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얘가 1로 갔기 때문에 하락한다. 어때? 맞죠? 줄어들었으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서 안 맞지 않았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실업 관련 지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해낼 수 있느냐를 물어본 문제다. 알겠죠? 좀 시간도 조금 약간 소요됐을 것 같고 그래서 원그래프로 그려서 해결하지 않는 연습들 그죠?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18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뭘까요? 배심원이 나와요. 그죠? 이건 국민참여재판이에요. 자, 국민참여재판은 언제예요? 무슨 재판? 모든 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 1심이에요. 그것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권할 사건. 자, 누가 원할 때? 피고인이 원할 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잖아요, 제가. 자, 그러면 판결에 국민참여재판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옳은 거니까 맞죠. 왜?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몇 심이니까? 1심이니까. 그 다음에 형사재판이니까 원고는 검사고 피고인 모두 항소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정답 바로 나오고요. 2번부터 틀린 거 한번 고쳐볼게요. 배심원은 20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해요. 누구나 합니다. 법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틀렸어요. 누구나 합니다. 아시겠죠? 3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므로 재판부는 반드시 자 평의와 판결을 따라야 한다.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틀려요.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 국민참여 재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 배심원의 판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 개진은 그죠?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 그죠? 법원은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시해야 돼요. 적어야 돼요. 자, 틀렸고. 그다음에 4번. 자,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된다. 뭐가 틀렸어요? 민사재판 틀렸어요. 아시겠죠? 무슨 재판에서만? 형사재판에서만. 아시겠죠? 피고인이 원할 때는 맞고요. 그래서 정답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와 같은 글을 쓴 근대정치 사상가입니다. 자연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행복했다. 그죠? 그런데 자, 인간이 창조해낸 어떤 모순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다른 사람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마치 자연 상태와 같이 자유로우려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의사로 만들어진다. 됐죠? 자, 그래서 국민의 어떤 주권자 이게 바로 누구예요? 루소입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 루소예요. 루소. 무슨 민주주의 옹호한 사람? 직접민주주의. 따라서 자, 기억에는 자, 국민의 무엇에 의해서? 선거가 아니죠. 선거는 대표 뽑는 건데. 그죠? 이거 뭐야? 직접 참여죠.
직접적인 선거가 아니라 참여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일반 의지는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갖는다. 일반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일반 의지. 아시겠죠?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주었다죠. 주었다. 자, 그 다음에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는 건 홉스니까요. 아시겠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국가는 자유로운 계약에 형성되는 사회계약론자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인데, 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느냐 둘 다 예 그랬으니까 아니요 그런 게 이게 사회 서비스고요. 자, 상호부조의 성격이냐 개인 간 서로 도와주는 거냐라고 해서 상호부족 성격이 바로 예 그랬으니까 여기는 사회보험. 됐죠? 이거는 그러면 공공부조. 그러니까 공공부조란 얘기예요. 상호부조가 아니라. 자,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B로 바꿔야죠. 사회보험. 수의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게 절대 아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거 맞지만 소득이다. 소득 기준이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공공부조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맞죠? 못 사는 사람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어허 못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정답. 그 다음에 4번.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건 A만, B, C는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B와 C는 금전적 지원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20번 문제까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만약에 이 강의를 그러니까 시험 보신 분들이 문제 해설이랄까 그런 내용이 궁금하셔서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번 문제까지 들으시고 이제 제 말씀을 부분은 아마 종료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제 새로운 시험을 대비하시고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공무원 시험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주요 주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출제되는 영역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돌발 주제가 안 나온다 또는 설령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공무원 시험에 준비를 하시는 사회과목의 학습에 하나의 기준을 삼으시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큰 어떤 기준을 세우시고 하는데 활용하시는 그런 강의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그죠? 우리 서울시 해설 강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